네, 안녕하십니까. 축월 정화입니다. 간목과 경금을 이용한다. 첫째 간목, 둘째 경금. 간목은 첫째 지금 축월이기 때문에 이 축월에 토를 소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개발력이 되는 것이고, 축토를 소토해 줘야 되고, 그리고 정화를 갑정 인화해 주어서 자기 실력을 만들어야 된다. 간목은 정화를 인화해서 자기 실력도 만들고, 또 축토를 소토해서 자기 개발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목과 경금 중에서 저 토를 소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목을 선용한다. 그리고 경금은 저 간목을 벽갑하고, 정화가 정경으로 이렇게 재련하고, 결국은 경금은 정화의 임무가 된다. 정화가 화극금, 내가 재련해야 될 대상이 경금이고, 경금이 있는 것은 자기의 임무가 된다. 축월 정화는 토다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토다가 두렵다. 항상 진술충미월은 토가 하나만 더 있어도 토기운이 왕한 건데, 자기 토가 많으면 정화가 꺼지니까 정화 입장에서 토다가 두렵다. 이때도 간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축월의 조후는 원래 병화를 하는 것인데, 병화는 조후 역할을 해준다. 추위에 얼지 않고 땅속에 물이 흘러서, 그래서 씨앗을 계속 숙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수생복해야 된다. 간목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저렇게 축월에 정화로 조우하는 것은, 정화로 기후의 조화를 맞추는 행위는, 이것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병화를 보면 따뜻하지만 정화라고 하는 무덤불 앞에 있으면 아픈 추위를 녹일 수 있어도 등은 시렵죠. 결국은 추위를 녹일 수 없기 때문에 정화로 추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땀 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추위를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때도 병화가 있다면 그 따뜻한 역할을 해준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사주를 봅니다. 율곡이의 사주입니다. 조선시대 율곡이의 사주. 병신신축 정미 입인 축월 한겨울에 정화의 기운으로 태어나셨는데, 사주를 보면 축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축월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 철학, 문학, 역사, 어떤 깊은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어떤 철학, 조선시대의 성리학 뭐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목을 키우는 계절로서 우리 기초 지식, 생각, 그다음에 인성, 본성 그런 것들을 키우는 때이다. 그래서 저 축월에 적합한 나머지 기운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위대한 철학자로서 본인의 임무를 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주는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행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이 이렇게 추나 추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인데 여기 자월부터 5월, 6월, 6월 해서 이렇게 계절이 돌아가죠. 이렇게 계절이 돌아간다. 그러면 봄에는 개수가 간목을 키우는 계절입니다. 개수가 간목을 키우는 계절인데 이때 간목을 오랫동안 꾸준히 키우려면 신금으로 금생수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이 간목을 보고 병화를 보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춘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가 판다는 거고요. 개수로 간목을 키운다. 그거의 보조적인 나머지 기운들이 이렇게 있다 라고 있는 건데 내가 축월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축월 자체가 자기가 개수기운을 왕성한 개수기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축토가 얼지만 않았으면 여기는 병화가 있고 금생수 받아서 얼지 않은 것이죠. 얼지 않고 흐르는 물입니다. 물이 있고 신금이 금생수 받은 개수로 여기에 간목 있고 여기에 경금 있고 신중 경금 있고 간목을 키우고 병화로 발생이 되고 하는 춘절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궁통용에서 필요한 간목과 경금을 천간에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연지와 시지에 간목과 경금을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오행적으로 봤더니 춘절에 필요한 기운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철학적, 문학적,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운이 순행해서 봄, 여름으로 운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렇게 목기운이 계속 있습니다. 목기운이 계속 있고 그리고 병화로 목을 계속 키우면 결국은 간목에서 을목이 나오게 되고 그 을목이 다시 병화에서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춘절에 간목을 키우고 하절에 을목을 키우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계속 나무를 키울 수 있는 금생수 여기도 금생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추절로 가면 염렬한 정화의 기운을 만나서 저 정화가 다시 경금을 재련해야 됩니다. 정화가 경금을 재련한다. 또 경금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다시 저 결실 맺은 것을 또 재련한 경금을 저 재련한 경금이 신금이 되어 다시 신임 추절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신금이라고 하는 완성된 가치를
완성품을 임수로 널리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화적인 과정과 이런 문명적인 과정을 거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완성된 인류 문명의 인간에게 유용한 많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주는 정화 경금도 되어 있고 이렇게 신금 임수도 되어 있습니다. 신금 임수도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이 저런 이 추나추동의 어떤 기운 중에서 대개는 한쪽 기운으로 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한쪽 기운이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능력을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춘절이면 춘절 한 가지 기운도 완전히 구성이 세팅이 딱 되기 어려운데, 이거는 추나 추동의 모든 계절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기운을 자기 사주 원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본과 이과의 소양을 다 갖춘 것이고, 문과적 이과적 머리가 다 돌아가는 것이고, 서로 호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우행의 기운으로 봐서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천재성을 가진 분인데, 그러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다. 자기 것만이 아니고 두루두루 인간 사회와 인간 문화와 그리고 인간 문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주는 춘절과 추절의 기운이 더 잘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사상, 철학적 그런 마인드와 추절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도, 과학적 사고방식과 이런 철학적 사고방식을 양쪽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적으로 사주가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 사람의 자질이 훌륭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이 남들보다 매우 뛰어나고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정리해내고 뭔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순행해 오다가 지금 사주 원국에서의 최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축월에 태어나서 바로 상충되는 미토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상적 바탕에 그치지 않고 이런 자연과학 문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서로 충했다고 하는 것은 축토가 내가 가진 것이 뭔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미토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근데 이 화기가 너무 왕해버리면 축토, 내가 태어난 이 월치, 나의 근본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화, 미토, 병화 등의 기운으로 화가 왕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축제의 기운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왕한 화 기운을 임수로 자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임수를 자제시켜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주에서 임수가 없다면 저 사주는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지나치게 사주가 따뜻해서 그냥 한량이 되어버립니다. 임수가 자제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운이 흘러서 이렇게 병오대운이 오면 이거는 가장 뜨겁다. 인호의 화국에 병화가 또 오고 매우 뜨거운 대운이 왔는데, 이때 방어를 해주던 임수 하나의 기운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렇게 염렬이 심하면 이때는 무토로
다스려야 하는데 무토로 자제시켜야 되는데 무토가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치게 뜨겁다. 그러면 기운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병오대원에 들어서자마자 그 다음에 봄 49세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분의 사주를, 추월 정화의 사주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